네,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해결 능력의 파트 중에 지금 문제 처리 능력과 관련해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출제 기업 간단히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제 출제 유형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에서 문제 처리 능력이 출제되는 주요 출제 기업은요. 뭐 SOC 관련해서는 철도공사나 수자원공사 등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건복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출제가 됩니다. 금융 관련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랑 KB국민은행 등에서 출제가 되고, 에너지 관련해서 한수원, 한전, 가스공사 등에서 출제가 됩니다. 농림수산환경과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 등에서 출제가 되는 것, 기존의 영역과 같이 동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사고력이 아닌 문제 처리 능력에 해당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독해형하고 혼합형이라고 이제 두 가지 강의가 제공이 될 텐데요. 크게 구분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지문에 주어진 제시문에 진위 판정을 하는 것들이 좀 주가 된다면 독해형으로 분류해 놨고요.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계산을 좀 이렇게 동반하는 그런 문제라면 혼합형으로 분류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 기출 유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은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지금 표를 보시면요, 공영주차장 요금, 철도, 도시, 유선통신, 이동통신에 대한 어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비고란도 4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죠. 다음 중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어쨌든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지 보기를 보면 장애인 딸을 태우고 다니는 A씨는 할인 혜택이는 서울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입니다.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된다고 했으니 지자체별로 상이하다고 되어 있지만 맞다고 보시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등록장에 5급을 가지고 있는 아내와 남편인 B씨는 무궁화호를 50% 등록장에 5급입니다. 그러면 지금 5급이면 4, 6급에 해당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호자에 대해서는 할인이 없습니다. 중증장애 1급, 3급에 해당됐을 경우에 동행하는 보호자가 50% 할인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급 가지고 있는 거는 아내. 그러니까 남편이 할인된 가격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의 선택지가 잘못됐다라고 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머지도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장애인 CC는 이번 달에 시내 전압이 28,000원, 시내 전압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선통화 쪽으로 보시고요. 월 통화료 50% 감면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 감면 받고 14,000원 내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연금 수급자 DC는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여기 있죠, 그죠? 장애인 연금 수급자 가입비가 면제되는 거 확인되시니까 4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1급 장애인 E씨는 집 전화 핸드폰 요금 할인받기 위해 통신사에 연락해야 된다라는 지금 조치 사항이 있죠.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2번의 얘기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2급 K씨는 지금 2급입니다. 2급을 가지는 K씨는 보기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받을 수 있는 총 할인액, 그죠? 할인액을 물어보는 거죠. 일단은 주차장에 대해서는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50% 할인이 되는 거죠. 할인이 적용되는 비주차장을 이용했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75,000원을 할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KTX 왕복 요금 인당 14만 원인데 아내와 함께 지금 2급에 해당되는 되는 분은 동행하는 보호자까지 50% 할인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2명이 이용했더라도 1명분만 내면 돼서 14만 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집전화요금입니다. 집전화요금을 보시면 통화료가 50% 감면이 되죠. 9,800원에 얼마입니까? 4,900원이 할인이 됩니다.
캐시 휴대폰 요금입니다. 12만 원인데요. 지금 12만 원에 35%입니다. 30%만 해도 36,000원이죠. 3만 원을 초과하면 3만 원에 한해서, 그죠? 3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이 되니까 당연히 3만 원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더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 더하실 필요 없이요. 100의 자리에서 지금 9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럼 선택지에서도 900대로 나오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에서 시간을 줄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 문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26번하고 27번입니다. 26번하고 27번 보시면 다음은 땡땡시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자료입니다. 다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 뭐 임신 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임산부 산전 후 건강관리, 그다음에 필수검사, 출산 지원 등이 있고 양육 지원 쭉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제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 볼게요. 26번. 다음은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의 질문 답변 게시판에 게재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정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옳지 않은 것 체크 분명히 하시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기억. 임신 지원 항목은 임신 전 필수 검사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남편분의 경우 드르르륵 나와 있죠. 혈액 검사 등등. 그럼 남편분의 경우니까요. 남성으로 가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제시문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1번은 기억은 옳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지금 산후관리사 방문 지원입니다. 산후관리사 방문 지원이에요. 그럼 산후관리사 방문 지원이면 여기죠. 여기입니다. 거기에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칙은 기준 중위소득보다 80% 적어야만, 그렇죠? 기본 지원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80% 이하가 됩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전 국민의 소득을 소득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소득을 말합니다. 가운데 소득, 가운데 있는 소득 금액을 말하고요. 이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의 지표로 활용되는 그런 수치니까요.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위소득의 80% 이하를 원칙인데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그죠? 100% 이하면서 둘째 이상, 쌍생아 이상, 장애인 산모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도 정확하게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임산부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양 플러스 사업은 어디죠? 임산부 영양 플러스 사업. 네, 여기죠. 임산부 영양 플러스 사업에 관한 얘기고요.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가정입니다.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신청하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고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판단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보실만 합니다. 자, 27번 세트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자료와 아래 표를 참고했을 때 신청한 모든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이 나와 있고요. 기준 중위 소득이 3, 4, 5인 가구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 평균 소득이 370만 원인 A 부분은 지난달 태어난 첫째 아이의 보육료. 자, 보육료 관련해서는요, 소득 수준에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됩니다. 근데 후단에 보시면 임산부 산후관리사 방문 지원이에요. 임산부 산후관리사 기본이 뭐죠? 중위소득의 80%입니다. 3인 가구에 360만 원인데 이미 370만 원이에요. 80%를 계산하지 않아도 오버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1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죠? 예, 다 받을 수 없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430만 원인 B부부가 만 4세의 첫째 아이의 보육료 괜찮습니다. 3개월 된 둘째 아이의 양육비도 어떻습니까? 소득 수준에 무관합니다. 괜찮습니다. 영양교육과 상담이에요. 영양교육과 상담은 중위소득 80% 미만인데요. 450만 원에 0.8 때리면 곱하면 36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430만 원이니까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뒤쪽 영양교육과 상담을 못 받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420만 원인 C부부는 2달 전 쌍둥이를 출산했으며 산후관리를 위해 관리사 방문 지원 원칙에 따르면 중위소득 80%니까 4인 가구에 450만 원에 80% 하면 어떻습니까? 오버된 얘가 지금 450만 원에 80, 4인 가구 맞죠? 그럼 360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420만 원이니까 초과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에서 어떻습니까? 쌍생아 이상을 출산하면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450만 원보다 아래, 그죠? 그거보다 이하인 420만 원이 해당이 되고요. 이 예외 조건에 해당이 돼서 지원받을 수 있고요. 다둥이 행복카드를 볼까요? 다둥이 행복카드는요, 2자녀 이상 세대에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뭐 중위소득이 몇 프로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3번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700만 원입니다. 지난달 미숙아로 태어난 둘째 아이의 의료비예요. 의료비 지원은요,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입니다. 460만 원에 150%입니다. 50% 더하면 230만 원, 690만 원입니다. 그런데 700만 원 오버되니까 안 됩니다. 5번 볼게요. 월 평균 소득이 440만 원인 이 부부는 지난달 셋째 아이를 출산했죠. 셋째 아이. 그럼 기본적으로 5인 가구 540만 원입니다. 54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0.8. 그죠? 왜냐하면 보육료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산후관리사 방문 지원, 그죠? 그러면 중위소득의 80%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얘가 432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 평균 소득이 오버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어쨌든 3번의 얘기가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교재 28번, 29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은 공용시설 건설 비용에 대한 자료다. 이어진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C 세 가족이 주택을 건설하라고 한다. 해당 주택 1층 공용시설, 2층은 A, 3층은 B, C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쯤에 있는 내용이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볼게요. 28번 문제 보시면 건설업체 직원들은 ABC 세 가족이 사용하게 될 새로운 공용시설의 면적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옳지 않은 것. 예,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진술을 얘기하고 있네요. 원칙, 두 가족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인 경우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가족은 2억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두 가족이 지불한다. 공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같은 경우 지불하는 건설 비용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원칙 1과 2를 주어진 제시문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1층 공용시설 건설하려면 그죠? 12억 원이 듭니다. 근데 1층은 모두 이제 이용 가능하니까 당연히 A, B, C 4억씩 부담하면 되겠죠. A, B 가족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은 8억 원입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C 가구가 2억 원을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6억 원을 어떻게 됩니까? A, B가 이렇게 부담하게 되겠죠. 그리고 A, C 가족만 동시에 이용한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B 가구가 2억 원을 갖고요. 7억 원 가지고 A, C가 나누어서 부담하니까 3.5, 3.5 이렇게 부담을 하겠습니다. B, C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A 가족이 2억 원을 부담해야 되고 8억 중에 절반인 4억 원, 4억 원을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한 가족씩만 사용할 수 있는 공용은 3억 원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1억씩 부담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원칙 1과 2를 적용한 것이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럴 때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겁니다. 직원 1. 동시에 세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시설을 건설할 때 한 가족이 지불해야 되는 금액 4억 원이죠. 한 가족씩만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을 건설하는 비용, 전체 비용이에요. 3억 원보다 1억 원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많다라고 좀 고쳐주세요. 1번에 선택지에서 이거를 많다라고 정리해 주시고 요거는 OK라고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A 가족이 B 가족하고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을 건설할 때 여기죠. 33입니다. 그럴 때 그 지불하는 비용은 C 가족하고만
C가족하고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 건설할 때 지불할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가족이 B가족하고만 동시에 건설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죠? 3억 원이죠. 3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C가족하고만 동시에 AC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예. 그럼 얼마예요? 3.5억 원인가요? 예. 그러면 이때보다 많다? 아니죠. 적죠. 예. 그래서 2번에 옳지 않다라고 2번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3번부터 5번까지도 살펴볼게요. 3번 보시면 B가족은 AC가족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을 건설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그죠? AC 비용이 A, B, C 세 가족 중 가장 적다. 뭐 당연하죠. 네. A씨가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적죠. 그 다음에 지금 4번 보시면 동시에 세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그 비용 4억 원이죠. 비용의 차이는 3억 원, 그렇죠? 네, 여기니까 3억 원씩 차이 똑같죠? 네, 3억 원 똑같습니다. 세 가족 모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 건설할 때 세 가족 모두 같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죠? 네, 문제 없습니다. 요 두 가지가 오류가 있는데요. 요것만 바꿔주시고 정답을 유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번이죠. 여기다 쓸게요. 29번 문제는요. 세 가족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원칙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시 주어졌죠.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족과 가장 적게 부담하는 가족을 순서대로, 그죠? 비용이 가장 많은 것, 그죠? 그리고 가장 적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시설을 만들 때 두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의 합은 그 두 가족만 함께 사용하는 공용시설을 만들 때 비용보다 적어야 하며 그 차이는 어느 두 가족에서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A가족, B가족, C가족이 동시에 건설할 때 드는 비용이 12억 원이죠. 그죠? 12억 원. 그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의 표현. 그 차이는 어느 두 가족에서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8억 원. 8억 원에서 그 8억 원에서 지금 뭐죠? AB 가족만 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 AB 가족이 드는 비용이 얘보다는 작은데 그 차이와 그리고 A씨만 사용할 때 드는 비용 9억 원에서 A씨가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와 그 다음에 BC 가족만 썼을 때 10억 원이 드는데 BC가 부담하는 비용의 합의 차이가 전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푸실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당연히 이거를 뭐 K라고 잡고요. 다 넘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다? 8 마이너스 K가 되고요. A 플러스 C가 C 플러스 A가 9 마이너스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연립하는 거죠. 10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고요. 전부 다 더하시면 두 배에 A 2개, B 2개, C 2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더하면 27이죠. 마이너스 3K입니다. 예. 그 세 가구가 부담해야 되는 총 금액의 합은 12억이니까 12 놓고요. 24죠. 넘어가 빼면 K가 얼마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1이. 그렇죠? 1이 나오니까 얘가 1이 나오니까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8이고요. 여기가 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A 더하기 B가 7이니까 C가 얼마죠? C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얼마죠? B가 4가 되고 A가 3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부담해야 되는 가구는 C 가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게 부담하는 가구는 A 가구가 된다라고 해서 정답 3번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정확하게 연립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고요. 8에서 이렇게 9에서 뺀 것들이 같을 때 우리가 이제 3, 4, 5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피타고라스 수라고 해서 좀 이렇게 친숙한 수거든요. 이런 것도 딱 떠올려서 딱 넣었을 때 맞으면 그 값을 쓰셔도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걸 실전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네, 어쨌든 연립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계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자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37번과 38번의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G 회사의 제품별 AS 규정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양이 많죠. 지금 서비스 요금 산정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 서비스 요금의 구성 부분이 부품 수리 출장비로 만들어져 있고 각각의 내역
무상수리와 유상수리 그리고 대형 제품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7번 보시면 다음 고객들이 모두 같은 증상으로 인해 수리를 받았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부품비하고요. 부품비하고 수리비. 그죠? 수리비는 동일하다고 봐라 라는 얘기겠죠. 그죠? 네, 동일하다고 전제를 했을 때 두 번째로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 수리를 한 고객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다면 당연히 뭐에 관해서만? 출장비에 관해서만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그럼 출장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유상, 무상 상관없이 거리에 상관없고요. 동일하게 18,000원. 아, 죄송합니다. 유상수리 대상이 돼 있었겠죠. 무상수리는 청구하면 안 되겠죠. 18,000원이고요. 단 평일 6시 이후 그 다음에 토일 공휴일에는 4,000원이 추가된 22,000원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내용을 토대로 해서 5명의 수리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1번하고 5번은 제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기간 내의 수리입니다. 보증기간 내의 수리는요. 무상입니다. 그죠? 무상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2번, 3번, 4번인데요. 지금 제품을 주말에 직원이 와서 수리했다. 출장비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지금 2번의 경우가 22,000원이 발생을 할 거예요. 출장비만 보면. 그리고 3번. 센터에 가져가서 그러면 출장비가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낮에, 평일 낮에, 그럼 18,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 순서를 따지면 제일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 발생했고 그 다음 제품 들고 와서 수리했으니까요. 수리비 발생했겠죠. 어쨌든 두 번째로 많이 수리비가 나온 사람은 몇 번이다? 4번의 연주다라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는 38번 가겠습니다. 아래는 서비스 내용의 요금에 대한 Q&A다. 다음 중 답변이 옳지 않은 것. 똑같이 옳지 않은 것 체크하시고요. 첫 번째, 평일엔 시간이 안 나서 주말에도 부를 수 있을까요? 요금 동일합니다. 다만 주말의 경우는 4,000원. 그렇죠? 네, 거리와 상관없고요. 직구로 구매했는데 AS 가능할까요? 자, 직구는요. 어떻습니까? 해외 직구 제품은 구매한 해당 국가의 서비스 기준을 적용한다. 예, 그걸 적용해서 AS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대형 에어컨을 구입한 지 3개월, 대형 제품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고요. 대형 제품의 설치비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유상 청구가 됩니다. 재설치를 요구할 때 보증기간 내라고 무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3번의 내용이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어렵지 않게 지훈이 판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어져 있는 제시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맞고 틀리냐, 빠르게 좀 이렇게 내용을 추출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캡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문제는요. 지금 40번에서 41번 네,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40번에서 41번 볼게요. 다음은 땡땡 공항에서 제공하는 A 장비 위탁 관리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가 이뤄진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당 용역의 수행, 그러니까 지금 시설 분야 용역 적격 심사 항목인데요. 수행 능력, 그 다음에 이행 적정성이 있고 입찰 가격 평점 산식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점한도 세부 내용 이행 실적도 있고, 그리고 신용 평가에 따른 경영 상태 평가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도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도 많죠. 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접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당연히 일단 제목만 보시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자료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내용 추출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4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업체의 질문에 대한 공항 측 답변이다. 옳지 않은 것 X만 표시할게요. 옳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입찰 가격이 예전 가격에 이어서 몇 % 이상이든 상관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전 가격이 88.25 이상이면 88.25%의 점수로 평가됩니다. 자, 여기죠. 입찰 가격과 예전 가격의 백분위는 여기에 집어넣고 계산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뭔가 일정한 수들이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요 평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보정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저 산식에 의거해서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동등 규모와 유사 규모를 동시 진행해 왔는데 둘 중 어떤 항목으로 평가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배점이 높은 동등 규모 이행 실적에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보시면 이행 실적 증명은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2번인가요? 2번 보시면 이행 실적의 평가는요. 가항과 나항의 심사 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항과 나항, 그렇죠? 동등, 유사, 합산합니다. 그죠? 다만 이렇게 되어 있죠. 합산 점수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높은 항목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의 보기가 틀렸다라고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나머지 것들 확인하겠습니다. 근로조건 이행계획 심사 항목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 준수만 확인하면 되느냐? 여기죠, 여기입니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성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도 있지만 확약서, 그죠? 확약서도 제출해야 되는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고요. 합병을 하였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각주의 맨 밑에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찾으셔야 돼요. 빠르게. 합병하는 게 대해서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내용을 읽어볼게요.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에 등급이 없는 경우에 가장 낮은, 합병 전에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죠. 저희 업체는 마지막 5번입니다. 동등 이상 용역 실정 100% 이상이 하나 있고요. 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사 영역 D가 있는데 그럼 5.25인가요? 아니요.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점 한도는 얼마죠? 5점입니다. 그래서 5점으로 계산해야 된다? 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번에 2번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1번이 세트 문항입니다. 좀 계산이 필요하니까 요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5개 업체가 지원했을 때 가장 높은 배점입니다. 가장 높은 배점이에요. 자, 그러면 단 예전 가격은 1억 원이다. 계산하기 편하게 준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 표의 내용을 보시고요. 지금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저는 요 계산된 결과만 볼게요. 동등 용역 B등급, 유사 용역 D등급, 그죠? B등급, D등급 합치면 얼마예요? 얘가 4.75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사 용역 A등급이니까요. 1.5겠죠? 1.5. 지금 첫 번째 이행 실적이니까 여기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 상태니까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입니다. 제출했을 때 5점 아니면 0점이죠. 중요한 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입찰 가격입니다. 입찰 가격의 평점 산식에 따라 이거 계산을 어떻게 빠르게 할 것이냐. 거기에 이 문제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그 데이터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료값을. 여기 5가 되고 4.5입니다. 그리고 경영 상태에 따라서 여기 표 보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9.8, 9.6,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9.2, 7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제출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출했고요. 제출했고, 미제출이고, 제출했고, 제출했고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입찰 가격인데요. 저걸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보세요. 80에서 뺍니다. 2를 곱한 다음에요. 어떻게 빼냐면 절대값이죠. 절대값이고요. 지금 0.88인가요? 0.88에서 뺍니다. 뭐냐면 예전 가격, 입찰 가격, 그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이죠. 100 한 다음에 절대값이에요. 조금 오버됐습니다. 자료에 있는 그대로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 값을 통해서 80을 제외하고 그냥 여기 빼지는 값을 계산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5천만 원이니까요. 0.5겠죠. 0.5, 0.38 2배 하니까 얼마예요? 100 곱하니까 38이고 2배 하니까 여기가 76입니다. 누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그죠? 그럼 80에서 빼니까 4점밖에 안 돼요. 두 번째 계산하시면 여기가 1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가 나오고요. 36이 나오고요. 56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걸 다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높은 배점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4점이고 16점이에요. 1등과 2등입니다. 네, 지금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80에서 4를 빼니까 얘가 76이고요. 16 빼니까 얼마예요? 64가 되는 거예요. 12점 차이가 나요. 얘가 12점이 높죠. 근데 봤더니 여기서 5점이 높지만 얘가 좀 높고요. 얘가 3 높죠. 그럼 뭐 기껏해야 여기서 12점을 상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C업체가 가장 높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기 점수는 미미하잖아요. 차이가. 여기 미미하죠. 여기도 뭐 있어봐야 5점 차이인데요. 여기 벌써 지금 12점이고요. 그 다음 순으로 봤을 때 누구죠? 요죠. 36. 엄청나게 차이 나죠. 32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거 없는 거죠.
제가 이제 그 NCS에서 문제를 해설을 할 때 우리는 정답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될 만한 녀석을 빠르게 찾는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다 정확하게 해서 계산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가장 높은 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쪽 입찰 가격과 관련해서 점수 차이가 가장 클 것이다라는 것도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C업체로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 문제의 45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 마지막 문제인데요. 보죠. 지금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 및 할인 서비스를 나타낸 자료에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네, 45번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표가 나와 있어요. 뭐 이제 그 철도, 국내선, 연안, 여객선, 고속도로 뭐 이렇게 있죠. 이 내용도 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보기를 먼저 선택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는 거죠. 2급 장애 내시는 국내선 항공 이용 시 어디죠? 국내선 항공 이용 시 2급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고 50% 할인 받습니다. 그죠? 아내와 함께 보호자 1인 포함 괜찮습니다. 자, 1번은 오케이고요. 2번 6급 장애 및 자동차 정기검사 시 자동차 정기검사는요 이쪽이죠. 그죠? 이쪽이고요. 지금 6급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고 30% 맞습니다. 전단은 맞고요. 고속도로 통행시마다 고속도로 통행시입니다. 좀 여긴가요? 통행료 50% 감면입니다. 그죠? 네, 등급 없습니다. 할인을 받았다. 2번도 맞습니다. 3번 3급 장애인 CC는 3급 장애인이니까 3번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죠. 지금 이용한 게 뭐냐면 전철 요금이죠. 전액무상입니다. 전액무상. 전철은 전액무상이니까 전단은 맞고요. 연안여객선 이용 시 이쪽인가요? 3급이죠. 그럼 여기죠.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해서 50% 할인 맞습니다. 1급 장애인 DC는 이번에 대한항공을 50% 할인된 가격 4번인가요? 지금 1급 장애인이에요. 1급 장애인. 그죠? 네. 대한항공은 1급에서 4급까지가 50%죠. 예. 그런데 이용했으며 전단은 맞아요. 맞아요. 주말에는 KTX를 남편과 함께 KTX를 이용했다. 자, 주말입니다. 철도죠. 근데 KTX는요. 법정 공휴일 제외한 주중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주말에 이용했다. 남편과 함께 50%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4번의 얘기가 틀렸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지금 마지막 문제까지 봤는데 앞서 계산이 조금 수반된 것들은 조금 이제 시간의 압박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주어진 자료가 방대하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가 주어질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선택지의 내용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거꾸로 역으로 주어진 자료 중에서 해당되는 사실들을 빠르게 찾아서 비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른 문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